월스트리트의 제왕, 모건 스탠리. 근데요, 이 거대한 금융제국이 거의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2008년 금융위기라는 그 잿더미 속에서 모건 스탠리는 어떻게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극적인 생존과 변신의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파산 직전까지 갔던 투자은행이 어떻게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제국을 건설하게 됐을까? 그 놀라운 재탄생의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모두가 부러워하던 월스트리트 명가가 어떻게 한순간에 추락했는지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엔 리스크가 큰 투자은행에서 안정적인 자산관리회사로 어떻게 거대한 전환을 이뤄냈는지, 그리고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견고한지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관점과 이 단단해 보이는 제국에 숨겨진 균열까지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월스트리트 명가의 추락입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던 최고의 금융 명가가 어떻게 한순간에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는지 그 아찔했던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1935년에 세워진 이후 수십 년 동안 M&A와 IPO 시장을 그야말로 지배하면서 월스트리트의 최강자로 군림했죠. 하지만 2008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덮치면서 회사는 침몰 직전까지 갔어요. 바로 그때 일본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이 90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긴급 수혈해주면서 간신히 생명줄을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정말 모든 걸 바꿔야 한다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던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에 적힌 한 문장이 모건 스탠리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경영진은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트레이딩 수익에 우리 회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한 자산관리 제국을 건설하는 가장 첫 번째 벽돌이 됩니다. 그 뼈아픈 깨달음은요, 곧바로 엄청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 위대한 자산관리로의 전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위엄을 모두 버리고 어떻게 안정성이라는 새로운 기반을 다졌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새로운 제국은요, 정말 치밀한 3단계 계획으로 만들어졌어요. 우선 1단계, 어떻게든 2008년 위기에서 살아남아서 회사를 안정시켰죠. 그리고 2020년, 진짜 결정적인 한 방, 아니 두 방을 날립니다. 2단계로 온라인 증권사인 이트레이드를 인수해서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을 고객으로 쫙 끌어모으고요. 3단계로 자산운용사 이튼벤스를 인수해서 전문 투자 관리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제국의 청사진 그 자체였던 거죠. 이 그림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과거의 모건 스탠리가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정말 아슬아슬한 롤러코스터였다면 지금의 모건 스탠리는 어떤가요?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끄떡없는 그런 견고한 요새가 된 거죠. 한마디로 고위험 도박사에서 예측 가능한 부를 차곡차곡 쌓는 성주로 완벽하게 변신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단단해 보이는 요새에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세 번째 장, 수수료 기반의 요새에서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수수료 기반 수익. 이게 뭐냐면요. 시장이 막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고객 자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꾸준히, 정말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트레이딩 수익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건 마치 매달 꼬박꼬박 구독료를 받는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겁니다. 안정적인 현금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구축한 거죠. 자, 이 차트를 보세요. 결과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자산관리 부문이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회사의 심장이 된 겁니다. 과거의 주력이었던 투자은행 부문은 이제 안정적인 기반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회사의 DNA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제국의 규모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8조 9천억 달러.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돈으로 1경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게 바로 모건 스탠리가 관리하는 고객 자산의 총 규모예요. 이 숫자 하나로 모건 스탠리는 월스트리트의 왕자를 넘어서 세계 최대의 부의 관리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관점을 한번 싹 바꿔보죠. 우리가 만약 투자자라면 이 새로운 제국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번째 장,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 매력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투자 매력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안정적이라는 거. 시장이 좀 흔들려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수료 수익이 있으니까요. 둘째,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넘사벽 위치. 세계 1위라는 게 강력한 방어막, 즉 해자가 되어주는 거죠. 셋째, 주주들한테 정말 잘해요. 번 돈을 아낌없이 돌려주거든요. 마지막으로 모건 스탠이라는 이 이름이 주는 신뢰감과 파워? 이건 무시 못하죠. 이 모든 게 합쳐진 투자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주들한테 잘한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00억 달러, 최근에 발표한 자사주 매입 규모인데요. 이건 사실상 우리 회사는 주주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요새라는 것 없겠죠.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약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이제 이 단단한 갑옷에 혹시 균열은 없는지 한번 찾아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장, 바로 갑옷의 균열입니다. 그럼 대체 뭐가 이 거대한 제국을 위협할 수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장이 크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객 자산이 줄어드니까 수수료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둘째, 지금 받고 있는 규제 당국의 조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셋째, 경기가 나빠지면 M&A나 IPO 같은 전통적인 투자은행 부문이 타격을 입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트레이드나 이튼벤스 같은 거대 기업들을 인수했는데 이들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규제 리스크, 이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모건 스탠리는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로 연준이나 SEC,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로부터 직접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건 정말 수십억 달러짜리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로 코앞에 닥친 현실적인 위협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건 스탠리는 2008년 그 끔찍했던 과거의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말 완벽에 가까운 요새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반복되죠. 이 요새는 과연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언젠가 닥쳐올 미래의 위기 앞에서도 지금처럼 굳건히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